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교재 229쪽이 되네요. 229쪽. 환지 예정지가 되겠죠. 환지 예정지. 이제 지난주에 배운 게 환지 계획까지 배웠고, 자, 오늘 배울 내용이 환지 예정지. 이제 환지 예정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절차상으로는 환지 처분 이렇게 말해. 환지 처분. 그런데 요 환지 예정지는 요 환지 처분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요건 상관없어. 항상 환지 처분은 무슨 계획? 환지 계획이죠. 환지 계획. 그러니까 환지 계획은 무슨 처분? 환지 처분하기 위해서. 그럼 환지 처분은 무슨 계획대로? 환지 계획대로 이렇게 되나? 그럼 환지 예정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지. 환지 계획하고 환지 처분은 아무 상관없는 중간에 끼어 있는데, 환지가 아니라 환지 뭐야? 예정지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것은 장기적이어야 돼. 사업 자체가 장기적일 때 임의적으로 하는 거야. 임의적 절차. 그러니까 이건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보통 장기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해? 한 10년 이상. 이렇게 될 때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데 한 5년 정도 사업한다. 그럼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항상 환지 예정지는 환지 계획과 환지 처분 사이에 있기는 있는데 환지 계획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뭐하고는 상관없고 환지 처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처분에게 요걸 주의하셔야 돼. 순서가 환지 계획 다음에 꼭 환지 예정지를 해야 환지 처분하는 건 아니다. 그 내용이야. 임의적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지정 목적이 중요해. 지정 목적이. 자,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뭐가 같냐면 시행자들한테 채비지라는 걸 채비지 처분권을 준다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자, 우리 지난주에 채비지 그럼 누가 갖는 토지? 시행자가 갖는 토지. 그래서 시행자가 팔아서 뭘로 쓰는 거? 경비로 쓰는 거거든. 그럼 원래 시행자도 채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돼야 채비지를 취득하는데, 자, 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그 채비지를 미리서 뭐 할 수 있다? 처분. 내가 취득도 안 했는데 미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줘. 그럼 미리서 처분되니까 뭐가 들어와? 돈이 들어오잖아. 돈이.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원활하게 시행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내용은 요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건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사건 제한을 최소화한다 그 말은 이제 우리 토지 소유자들한테 사용과 수익권을 미리 주는 거. 미리 주기 위해서 뭐를 지정? 환지 예정지. 그럼 원래 우리도 이 사용 수익권도 무슨 처분이 있어야 돼?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돼야 내가 그걸 취득하면은 사용 수익하는데 이것도 미리서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업이 20년짜리 사업이다. 원래는 20년 동안 사용 수익해 못해? 못하는데 뭐가 지정되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바로 사용 수익하니까 우리 사용자들, 소유자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이 주는 거지. 그럼 결론은 시행자에게는 뭐를 할 수 있고 채비지 처분권을 주고 우리 소유자에게는 처분권은 없고 무슨 권? 사용 수익권을 미리 주는 처분을 환지 예정지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자, 우리 소유자에게도 유리하고 시행자도 유리하니까 지정할 수 있다 그래. 근데 무조건 지정하는 건 아니고 뭐다? 장기적이고 뭐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법적인 성질, 요 지정했을 때 법적인 성질은 항상 임의적 절차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설권적이다. 설권적 처분이고 독립적 행정처분 이런 말을 써. 독립적 행정처분이다. 그러니까 임의적이니까 지정해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지정할 수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요약집에 볼 때도 이런 게 써져 있거나 요자가 써진 거는 꼭 신경 쓰셔야 돼.
내가 일부러 거기에다도 다 나머지 지우고 필요한 거는 꼭 이렇게 뒤에다 써놨으니까 그거 나올 때는 신경 써서 꼭 공부하셔야 돼. 요약집 볼 때도. 자, 그럼 설권적 그러면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 형성적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권리는 자, 사용과 무슨권, 수익권을 미리 주는 처분이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이라는 말은 뭐하고 상관없이 환지 처분하고는 별개야. 꼭 환지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환지 처분하고는 별개의 처분이야. 그래서 뭐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해. 또 하나가 시행자. 시행자가 누구이든 불문하고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시행자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있을까? 행정, 비행정이야. 그러면 행정이 했던 비행정이 했던 무슨 처분이다? 행정처분이다.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행정처분이니까 무슨 대상? 행정쟁송의 대상. 그래서 앞으로는 시행자는 행정청이 했건 비행정청이 했던 모두 무슨 처분? 행정처분. 그래서 무슨 대상? 행정쟁송 대상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요거는 독립적이다 할 때 우리 시험에는 요걸 주의해야 돼. 뭐하고 상관없다? 환지 처분하고 상관없는 처분이야. 환지 처분하기 위해서 요걸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만 기억하시면 돼. 자, 세 번째가 지정 절차는 어떻게 나오느냐. 지정 절차. 요거 시행자가 하는데 우리 토지 소유자 등한테 이렇게 말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용어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 토지 소유자 등 이거 하고 토지 등 소유자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 자, 소유자의 등 요거 등 요거는 바로 뭐냐면 임차권자. 임차권자 등이 있다 요런 말이야. 근데 요 토지 뒤에 등자가 들어가잖아. 요때는 토지뿐 아니라 뭐 건축물을 말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이 달라. 토지 소유자 등 할 때는 소유자 외에 뭐도 임차권자도 있다 요 지문이고 토지 등 소유자 그럴 때는 토지뿐 아니라 뭐 건축물의 소유자까지 이렇게 말해. 그래서 공법에서는 소유자 뒤에 등자 가운데 등자 요것만 좀 구분하시면 돼. 그래서 도시정비법은 이렇게 나와. 도시정비법은 그럼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이잖아.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만 있어 건물도 있어. 건물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토지 등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정비법에서만 이렇게 쓰는 거야. 나머지 법은 그냥 소유자 등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게 용어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시행자가 소유자 등한테 자 뭐를 알려주냐면 위치, 환지예정지 어디에 지정했다 위치, 그 다음에 면적. 자 이때 면적은 증가된 면적, 감소된 면적. 감소. 항상 환지하면은 원래 종전 토지에서 새로운 쪽으로 감소가 돼서 그러니까 얼마 줄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정 효력 발생일. 요 지정 효력 발생일 요거를 통지하는 거야. 역시 공고해야 안 해? 안 해. 요거 주의사항이야. 우리 환지 계획 인가해도 공고했어 안 했어? 안 했지. 환지 예정지도 공고할 필요 없어. 일반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얘기야. 대신에 소유자들은 뭐만 받으면 통지만 받으면 요 날짜가 적혀 있을 거니까 이날부터 바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오늘 통지가 왔는데 5월 1일부터 사용 수익하라 이렇게 통지가 왔어. 그럼 며칠부터? 5월 1일부터 가서 사용 수익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공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유일하게 공고는 어디서만 해? 환지 처분에서만 공고하다 기억해야 돼. 요런 게 이제 학문적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이 그 지문 나오면 거의 못 찾아.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뭐 통지하거나 환지 계획을 만들었을 때 공고를 하지 않아. 어디서만 해? 환지 처분만 공고한다. 이런 말만 기억하시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지정 절차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세 가지 뭐 알려줘? 위치, 면적, 여기다 시기라고 할게. 시기. 요 시기. 언제부터 쓸 수 있다는 시기만 통지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 네 번째가 그러면 지정의 효과가 나와. 지정의 효과. 그러면 지정의 효과는 첫째, 효력 발생 시기 문제가 나올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사용 수익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 그 내용이야. 그러면 지금 이 날짜가 되겠지. 요 날짜부터 시작이 되겠지. 그래서 원칙 이렇게 나와.
자, 원칙은 효력 발생일. 효력 발생일로부터 무슨 처분?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서 정해준 날짜부터 시작해서 무슨 처분?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사용 수익하라 이렇게 말해. 그럼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니까 다음 날까지가 아니라 전날까지 이렇게 나온 거야 순서가.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요 예외는 요 지문만 찾으면 돼. 장애가 될 물건. 장애가 될 물건이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러 갔는데 거기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더라. 그러면 바로 사용 못하니까 따로 시기를 정해준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항상 효력 발생 시기에는 원칙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말이야. 장애가 될 물건이 있다. 그럴 때는 시기를 뭐 한다? 따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안 빠지고 나오는 시험 문제. 환지 예정지를 시험 문제 내겠다. 그럼 무조건 요걸 내는 거지. 2번. 자,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토지 소유자 등은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무슨 권이 옮겨간다? 사용 수익권이 옮겨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요게 시험에서 안 빠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묻는 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환지 예정지 지정했을 때 그러면 종전 토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이 뭐 된다? 정지할 수가 없어. 사용 수익을 못 해. 그 대신에 무슨 권은 처분권만 남았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던 종전 토지는 뭐가 지정되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뭐 할 수 없어? 사용 수익 못 해. 어디로 갔으니까? 요 환지 예정지로 가게 됐으니까 사용 수익을 못 하지만 무슨 권은 처분권은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시험장에 갔다 이제 환지 예정지는 이렇게 물어봐. 그럼 환지 예정지는 뭐는 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해? 처분은 못해. 처분권 어디에? 종전 토지 두고 왔으니까 여기는 그냥 오로지 사용 수익만 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때 모든 소유자 등은 서로 간에 또 무슨 의무가 있다? 수인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해. 상대방의 권리가 내 땅으로 올 때 내가 방해 거절해 못해? 못해. 그 말이겠지. 그래서 하여튼 환지 예정지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요게 빠지면 시험 문제가 안 돼. 요게 있어야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 세 가지 나와. 시험에서 종전 토지 이렇게 물으면 뭐하고? 사용 수익할 수 없고 무슨 것만? 처분권만 있고. 그럼 환지 예정지 이렇게 물으면 가서 사용 수익은 하는데 뭐는 안 된다? 처분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서로 반대 개념이야. 그러면 서로 간에 무슨 의무 갖고? 수인의 의무 있다.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하는 거야. 이걸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채비지 문제야. 채비지. 원래 채비지는 누가 갖는다? 시행자 갖지. 근데 시행자는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무슨 권까지? 처분권 요걸 준다는 게 차이점이야. 일반 환지 예정지는 지정되면 뭐만 하는데 사용 수익하고 처분권 없는데 채비지는 뭐해? 처분. 그래서 미리 팔아서 뭐 들어오게? 돈이 들어오게 한다. 이런 처분이겠지. 그래서 요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고.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용익권을 보호하는 문제 있는데 이건 5월 달에 가시면 여러분 요약집에 자세하게 나와. 편하게 나오니까 그때 정리하시고. 요거는 도시정비법하고 항상 비교를 해야 돼. 여기서 하나 배우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정비법하고 요 내용을 비교했을 때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해봤자 의미 자체가 없어. 나중에 도시정비하고 같이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요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체크만 한번 해봐요. 그 환지 예정지 지정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으시면 되고 뭐 안 읽어도 돼. 상관없고. 자,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다 할 때 둘째 줄에 지정 뭐라고 나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이때 종전 토지에 대한 무슨권자 등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나 그 부분도 아울러 어떻게 해야 돼? 지정하여야 한다야.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지정했는데 무슨 권자가 있어? 임차권자가 있어.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권리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돼. 그럼 만약 요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때 임차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고 그랬지.
우리가 동의 문제는 어디서만 나온다고 그랬지? 그렇지. 동의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때 외에는 동의라는 말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맨날 봐봐. 환지 예정지 나오면 뭐 소유자의 동의나 임차권의 동의받아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환지 예정지는 동의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환지 처분할 때도 동의가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환지 방식은 한 번밖에 없다. 기억하지? 꼭 기억하고. 지정 절차는 3번만 체크하면 돼. 3번. 동그라미 3번 통지. 자, 시행자들은 소유자에게 3가지 체크하세요. 위치, 면적, 효력 발생, 뭐 시기 그것만 알려주면 돼. 그 다음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그래서 환지예정지 사용 수익한다 하는데 둘째 줄에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뭐가 되는 날, 공고가 되는 날까지. 그 다음 줄에 보세요.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 자, 그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가 뭐야? 사용 수익권.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받으면 종전과 같이 뭐만 할 수 있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그 끝에 봐. 종전의 토지는 대신에 뭐 할 수 없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반대로 나와. 환지 예정지는 종전과 똑같이 사용 수익하되 반대로 종전 토지는 뭐 할 수 없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개시일 지정의 이건 예외지. 예외 둘째 줄에 장애가 될 물건 찾아서 장애가 될 물건. 그러면 끝문장 시작할 날 어떻게 한다?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수인의 의무 나와 있죠? 수인의 의무 참고로 읽으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채비지만큼은 사용 수익 뭐도 된다? 처분도 된다.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이번 달에는 오른쪽 페이지에 3번에 사용 수익 정지 등의 1번 체크 한번 하세요. 1번. 사용 수익 정지. 자, 정지 대상 시행자는 자 밑줄 그으세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자, 그 토지가 뭘까? 환지 부지정이지. 환지 부지정 토지야. 자, 그럼 여기 봐보세요. 이제 그럼 환지 부지정 토지는 이제 지난주 배운 거니까 언제 이거 청산한다? 환지 계획 인가 후 뭐한다? 청산한다. 기억나 이거? 요거 기억하라 그러지? 그럼 환지 계획 인가 후에 청산했어. 그럼 돈 다 줬지? 그럼 여러분 이거 사용 수익하면 돼, 안 돼? 돈까지 받았는데 이거 계속 사용 수익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시행자는 그 땅에 대해서 사용과 수익을 정지를 시켜. 그러니까 환지 부지정 토지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소유자야. 근데 뭐를 받아서? 돈을 받았잖아. 청산. 근데 그 청산 돈 받고 계속 사용 수익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시행자가 사용 수익을 뭐해? 정지시켜. 정지. 자, 정지시켜 놓고 요거 시행자가 이제 관리하고 있어. 요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 그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는데 언제 이게 소멸되느냐야. 환지 처분 공고일이 되는 날에 소멸이 돼. 그러니까 환지 부지정 토지는 돈 줬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없어지고 이러진 않아. 순서별로 기억해야 돼. 환지 계획 인가 후에 청산되고 청산되면 시행자가 그 뭐해? 사용 수익 정지시켜. 돈 다 받아갔으니까. 그리고 누가 관리해? 시행자가 관리해. 관리하고 있다가 이게 언제 소멸되느냐 물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이 될 때 소멸한다. 순서 기억하셔야 돼. 요거는 항상 여러분들 시험에 가면 요 지문이 계속 어디가 나오든 나올 거야. 그리고 환지 부지정은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 그럼 거기도 보니까 자 부지정 토지는 자 그날부터 사용 수익을 뭐 할 수 있다. 정지시킨다 이렇게 나왔잖아. 정지시킨다. 그 대신에 정지시키려면 며칠 이상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에 양괄호 3번에 보면 토지관리 이렇게 나와. 그럼 토지관리 시행자 관리했는데 자 두 가지로 밑줄 그으셔야 돼. 환지예정지 지정 여기까지 밑줄 긋고 또 하나 사용수익 정지처분 밑줄 긋고 두 가지야.
그러면 우리 환재정지 지정 봐봐. 그럼 환재정지 지정 여기 봐봐. 환재정지 지정은 뭐가 정지돼? 사용수익 정지됐잖아. 요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재정지 지정 그러면 사용수익 정지됐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또 사용수익의 정지처분 그 밑에다. 사용수익 정지처분 거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 뭐 환지 부지정 토지. 사용수익의 정지처분 그 밑에다가 바로 환지 부지정 토지야. 되셨나? 이거 이해 못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워. 그러니까 다시 봐. 환재정지가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 사용수익의 정지처분으로 뭐 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돼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이렇게 나왔잖아. 그거까지 했어? 그러니까 봐봐. 자, 환재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는 뭐 할 수 없어?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그랬지. 또 환지 부지정 토지는 청산되니까 뭐 할 수 없어? 사용 수익 정지됐지. 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그럴 때는 마지막 줄 이건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관리한다. 맨 끝에 부분이 있어? 찾았나요? 바로 이게 이거야. 이 부분도 시행자가 관리하지만 이렇게 종전토지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것도 누가 관리해? 시행자가 관리한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시행자가 관리하는 토지가 두 가지야. 자, 첫째 다시 한번 뭐가 지정됐거나 환지정지가 지정됐거나 또 환지 부지정이 된 거지. 부지정으로 정지 처분이 된 두 가지가 있어. 그럼 두 가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을 때는 항상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관리한다. 이 지문을 여러분들 그래서 끊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따로따로. 환재정지 지정 그러면 무슨 토지는 종전토지 사용 수익 정지됐다. 그다음에 이미 정지 처분이 있었다. 그 말은 무슨 토지야? 환지 부지정 토지다. 그 말이겠지. 요게 연결이 돼야 돼.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환지 처분이 나와. 환지 처분. 자, 일단 환지처분은 의의부터 다시 한번. 환지처분은 자, 환지 방식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환지 방식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면 궁극적 목적이다 그 말은 이때 뭐가 권리가 확정. 자, 무슨 권? 소유권. 소유권이 확정되는 거야. 자, 우리가 항상 처분한다 그 말은 뭐 권리 이전. 그러니까 야, 확정 또는 권리 뭐 이전 같은 말이야. 자, 처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소유권은 뭐뭐를 소유권이라고 그래? 사용수익 처분이잖아. 그럼 사용수익은 일시적 이전이지만 처분권은 뭐야? 완전히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로 권리가 완전히 넘어갔다. 그러니까 권리 확정, 권리 뭐 됐다? 이전됐다. 그게 바로 무슨 처분? 환지 처분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환지 처분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를 교부하거나 환지를 청산을 결정하지. 청산을 결정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말해. 그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시행자가 무슨 계획에 따라? 환지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정한 무슨 계획?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환지 주고. 환지 교부하는 게 뭐가 있어? 증환지, 감환지. 뭐 증환지, 감환지 하다 뭐 하는 게 청산. 그러면 자, 교부하고 청산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결정해 주는 처분을 환지 처분 이렇게 말해. 그래서 환지 처분은 법적 성질이 첫째 역시 무슨 처분이다? 행정 처분이다 그러지. 왜 행정 처분이야? 시행자는 아까 전부 행정이든 비행정이든 무슨 처분? 행정 처분이야. 그럼 당연히 무슨 대상?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지. 두 번째가 기속 처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실제 시험은 요게 나온 거지. 기속 처분이. 기속이란 말은 자유구속이야. 뭐 자유가 구속됐다 그 말은 요 내용이지. 시행자가 무슨 계획에 따라? 환지 계획에 따라 했다. 그게 기속 처분이야.
그러니까 시행자가 임의적으로 해 못해? 못해. 시행자가 하기는 하는데 무슨 계획대로? 환지 계획도 정한 그대로 해야 돼. 이걸 기속 처분 그래.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요약집 나오면 이게 나와. 환지 계획에 없는 환지 처분은 위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뭐대로 안 하면?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 안 하면 위법이야. 위법이니까 뭐야? 무효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시행자가 임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하면은 뭐다? 무효야. 그러니까 유효가 되려면 무슨 계획대로? 환지 계획대로. 그래서 다음 달에 거기다 판례해서 써놨으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설권적 처분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저쪽에 환지 예정지의 법적 성질에도 뭐가 있어? 설권적 이 말 있잖아. 근데 그때의 설권은 뭐였어? 사용 수익이잖아. 사용 수익. 여기는 바로 무슨 권? 소유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있어. 시험 문제가 환지 예정지는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옮기는 처분이다. 맞아? 틀려? 틀렸지? 소유권 들어가면 안 돼. 소유권 하면 뭐가? 처분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사용 수익권만 옮기는 거지 소유권 아니야. 소유권이라는 지문은 무슨 처분에서만? 환지 처분에서 쓰는 거야. 저기는 사용 수익이고 여기는 뭐 소유권이야. 소유권이가 뭐야? 사용 수익 처분까지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소유권이냐 사용 수익이냐 혼동하면 안 돼. 환지 예정지는 무슨 권만? 사용 수익권. 자, 환지 처분은 무슨 권까지? 처분권을 주니까 합해서 뭐라고? 소유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소유권.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소유권. 환지 예정지는 소유권 일시적이죠. 일시적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안 돼. 일시적이라도 그 소유권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게 환지 처분의 법적 성질이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시기 언제 하느냐. 요거 순서 다시 한번. 공사가 완료됐어. 완료되면 완료했다고 뭐부터 해? 공고. 완료했다고 바로 공고부터 먼저 해. 그리고 무슨 검사 받아? 준공검사. 그리고 나서 환지 처분해. 이때 환지 처분은 준공검사 받은 날로 며칠? 60일 안에 이렇게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은 요거하고 요거의 순서가 바뀌어 있지. 뭐가 먼저고? 검사가 먼저고 공고가 나중인데 무슨 처분은? 환지 처분은 이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낼 때 주의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 준공검사만 지정권자가 해주면 돼. 그러니까 공고도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하는 것도 역시 시행자가 하면 돼. 그래서 유일하게 환지 처분은 뭐 한다? 공고한다. 이 공고를 해. 네 번째로 그럼 환지 처분의 절차. 그럼 환지 처분 어떻게 하는가? 자, 다시 시행자가 우리 토지 소유자에게 어디서 정한 대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통지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주면? 공고까지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통지해놓고 뭐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이때부터 이제 법적 효력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해. 이게 환지 처분의 절차다 이렇게 말하고. 자, 다섯 번째로 그럼 환지 처분의 효과 이렇게 나오면 다시 그대로 권리 확정 또는 권리 이전된다 이런 말 나와. 자, 이때 요 확정이나 이전되는 확정 시기는 두 개로 구분한다. 자, 구두배로 소멸, 취득 또는 이전 요걸 갖고 구분. 그러면 소멸됐을 때 소멸되는 것은 항상 무슨 날에? 환지 처분 공고일에 취득과 이전은 공고일의 다음 날로. 그래서 환지 처분에서 날짜가 나오면 둘 중 하나야. 하나는 공고일, 하나는 공고일 다음 날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던 걸로 해드릴게. 여러분이 원래 전이라는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그럼 이 전이라는 소유권은 무슨 날짜가 되면 소멸돼? 환지 처분 공고되면 전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이 돼. 그리고 다음 날에 대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없어지는 게 먼저니까 소멸 그럼 무슨 날? 공고일. 새로 받는 건 다음 날 그래. 그럼 아까 여기 봐봐. 환지처분 공고일에 소멸한다고 그랬지? 하고 환지 부지정 토지도 돈은 환지계획 인가됐을 때 돈은 준 거잖아. 근데도 소멸은 언제 됐어? 환지처분 공고가 돼야 소멸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권리 소멸은 무슨 날? 환지처분 공고. 새로 받는 건 다음 날. 두 가지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환지처분에서는 날짜만 알아도 문제 풀 수가 있어. 소멸 그러면 공고일. 자, 취득 이전 그 지문 나오면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그것만 갖고도 답 찾으시면 돼. 그래서 첫째로 권리 이전 한번 해볼게요. 권리 이전.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하면 소유권 이전이야. 그럼 소유권 이전 어느 날? 공고일 다음 날이야. 공고일 다음 날. 그때 이전될 때 원칙 예외 두 가지 나오지. 그러면 자 이전했을 때 원칙은 어디에서 어디로? 종전 토지 쪽에서 환지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라고 하겠지. 어디에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그러니까 전답 임야에서 뭐로? 대지로 옮겨온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근데 예외는 종전 토지에 뭐 하는 경우? 존속 안 따라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지. 자, 첫째 뭐 행정상 재판상.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이 나왔거나 또는 무슨 권? 지역권. 딱 요 두 개야. 그럼 두 개를 빼면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 종전에서 환지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개를 기억하는 거야. 두 개를. 행정재판상의 처분과 지역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 종전 토지의 존속 안 따라오는 거야. 그럼 요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돼? 다 이전된다. 그럼 시험에 저당권이 나왔어. 어디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지상권 나왔어.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아시겠지? 그러니까 요 지문 두 개만 알면 돼. 그런데 이 지역권은 예외가 하나 있지. 단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는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소멸이니까 무슨 처분? 환지처분 공고일이 되겠지. 그럼 이제 시험장 갔더니 이렇게 나왔어.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에 소멸한다. 틀렸지. 요게 몇 번씩 반복에 나온 거야. 무조건 종전 토지에 요 지역권 그럼 어디에? 종전 토지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지문이 들어가야지. 뭐가?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때가 뭐 돼? 소멸이지. 지역권이 소멸된다 이런 말은 없어. 지역권 어디에 있어? 종전 토지의 존속하는데 뭐가 없어지면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소멸한다 이렇게 말해. 자, 여기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책에. 자, 1번 환지처분 하면 1번 의 나오지? 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1번 공사가 완료되면 뭐부터 한다? 공고부터 한다. 그때 공람시키면 의견서 제출한다. 그 다음에 3번 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공람기간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 공사를 끝낸다 이렇게 써 있어. 우선 나중에 요약집에 절차 배우시면 쉬울 거니까. 그 다음에 환지처분은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한 뭐를 받으면 준공검사를 받으면 며칠 안에 60일 안에 환지처분해. 괄호 속은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환지처분의 절차란 시행자는 첫 줄 끝에 어디에서 정한 사항?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소유자에게 알린다. 통지죠. 통지하고 마지막 뭐 한다? 공고해야 돼. 그다음에 환지처분의 효과, 원칙, 권리 이전, 이동이라는 말은 없어. 이전. 그러니까 굳이 뭐 안 봐도 되는데 타이틀 같은 거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거야. 이동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지. 권리가 이동된다 이런 말은 없잖아. 그래서 자,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무슨 토지로 봐? 종전 토지로 보고 환지계획에서 그 밑줄 거 봐.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 그럼 환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가 뭐야? 환지 부지정 토지. 그럼 환지 부지정 토지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뭐 한다? 소멸한다. 아까 요거지. 요 순서. 요거 항상 나와. 어디를 가든. 환지 부지정하면 순서. 청산으로 물으면 환지 계획 인가후. 그럼 청산되고 뭐 되고 정지되고 누가 관리하고 시행자가. 그럼 관리하고 있다. 소멸을 물으면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에 소멸한. 어디를 묻든 대답해야 돼. 환지 부지정은 그 네 단계를 반드시 구분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 건축물의 예외를 먼저 볼까? 예외를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과 지역권 나와 있나요? 그럼 읽으시면 돼. 순서대로. 그러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봐. 자, 동그라미 2번에 건축물 취득 이렇게 나왔잖아. 이런 말도 잘못된 지문이야. 입체환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 입체환지. 그럼 더 알아듣기 쉽잖아. 여러분 입체환지는 건물의 일부 뭐 받았어? 구분 소유권, 토지에 공유지분 받았잖아. 그것으로 됐잖아. 그러니까 건물 취득한테 이 말이 안 맞는 소리를 쓰는 거지. 입체환지 그렇게 해야 돼. 입체환지.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일부나 해당 건축물의 토지의 뭐를 공유지분 취득한다. 취득이니까 공고일이 무슨 날이야? 다음 날이지. 이 경우 그 종전 토지에 대한 무슨 권?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 종전 토지에 있어 환지로 넘어가. 환지로 가는 거지. 지역권만 종전 토지 기록했으니까. 그러면 저당권은 그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건물의 일부나 공유지분에 이미 뭐 된 것으로 존재한 것으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취득. 채비지는 누가 가져?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야. 채비지는 시행자가 갖는 게 맞고 보류지는 시행자 아니야.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야. 그럼 왜 환지 정한 자 이렇게 썼냐면 우리가 보류지가 무슨 용지라고 그랬어? 공공시설 용지라고 그랬지. 그럼 공공시설 용지는 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란 얘기야. 도로 그러면 상식으로 누구야? 도로관리청, 공원, 공원관리청 따로따로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환지계에서 정한 자 이렇게 써놓은 거야. 역시 취득이니까 공고일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 다만 이제 문제되는 거 그 다음이야. 우리 시험 나오는 거 그 부분이야. 환지정지 지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항상 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말 꼭 기억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해. 일반 환지는 자동으로 무슨 처분만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만 되면 자동으로 권리를 취득해. 그런데 환지 예정지 지정에서 뭐가 처분됐을 때 채비지가 처분됐을 때는 자동으로 취득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거나 우리 실무할 때는 요걸 꼭 구분하라고 그랬지. 자, 우리가 이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어. 환지 예정지가.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는데 지금 채비지가 나왔어. 채비지가. 그 채비지를 뭐 했냐면 처분했어. 처분했더니 요거 매입자가 있다는 이야기지. 매입자. 그 매입자가 취득을 했어. 매입자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처분했다 그 말은 매입자가 뭘 둬서 돈은 다 준 거지 지금. 근데 등기는 돼 안 돼? 등기는 안 돼. 등기될 수가 없어 이 상태는. 그래서 이 채비지가 처분이 됐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되면 요거 누가 취득하냐면 시행자가 취득을 해. 이미 팔았잖아. 팔았는데도 공고일 다음 날 되면 누가? 시행자가 취득해. 그리고 뭐까지? 등기까지 완료가 돼. 등기까지 이미 팔아먹었는데 그러고 등기된 것을 매입자가 무슨 등기해야 돼? 그렇지. 이전 등기를 별도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전 등기가 되면 그때 뭐 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험장 가시면 자, 요게 바로 일이 넘어오는 게 아니야.
무조건 채비지라는 것은 팔았거나 안 팔았거나 공고일 다음 날 되면 누구 앞으로? 시행자 앞으로 취득이 돼. 그 다음에 등기도 누구 앞으로? 시행자. 그럼 요때 등기는 보존 등기겠지? 맞지? 보존 등기를 뭐라 해야 돼? 이전 등기를 따로 해야 돼. 그래야 소유권이 내 앞으로 넘어와. 그러니까 요걸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실무에 가면 이런 경우잖아. 자, 우리 일반인들이 매입자인데 채비리 판다는데 공고문이 떴는데 물어보니까 등기를 안 해준다대. 근데 이거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사도 된다 이러면 돼. 사도 되는데 과정을 설명해야 돼. 그 대신에 나중에 요거 되면 시행자 앞으로 등기 된대. 등기 되는데 우리가 서류 갖고 있다.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해야 내가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 요 과정을 설명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물을 때 등기한데도 사라 그랬는데 요게 사업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 이건 알아야 돼. 자, 한 70 먹으신 분이 이제 물어보러 왔어. 매입자가. 근데 30년 후에 요거 등기 돼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런 말 할 때는 좀 조심해서 해야 돼. 그때는 이제 사업이 한 5년 정도 남았다. 그럼 어떻게 돼? 5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럼 투자해서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 30년 남았는데 무조건 하라 그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면 써먹는 거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 간혹가다 이런 걸 준 게 없어요. 물어보시면 모르는데 여러분이 설명을 못 안 하잖아. 그냥 우리는 배운 대로 이전 등기만 하면 취득한다 이렇게만 했지 이 과정을 모른다는 얘기야. 이런 과정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을 믿고 상소하는 거지 이게. 이런 말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답 찾는 거는 매입자는 무슨 등기하면 이전 등기하면 취득한다 이렇게만 외우면 돼. 근데 우리 과정에 가서는 이걸 알고 설명을 해줘라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환지 등기. 환지 등기 이쪽에다 할까? 원래는 이제 환지 등기 그러면 안 되고 그것도 이름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리대로 좀 배울게. 환지 처분. 나중에 배울 걸 분양 처분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도시개발법, 분양 처분은 도시정비법이야. 항상 분양은 어디서 써? 아파트 분양 이렇게 생각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면 뭐가 나와? 아파트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 분양 처분. 그러면 환지 처분, 분양 처분 모두가 무슨 권이죠? 소유권이죠. 똑같아. 앞으로 용어가 환지 처분 나왔던 분양 처분 나왔던 원리 똑같아. 소유권 이전되는 거야. 여러분 분양한다는 말이 뭐야? 쉽게 나누어 파는 거야. 나누어서 양도한 거잖아. 그럼 나누어서 팔면 여러분이 처분되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그 말이지. 그럼 환지 처분이나 분양 처분에 따른 물권 변동이 생겼어. 물권 변동이. 이때 물권 변동에 대해서 원칙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자, 왜 안 해 이거? 민법.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게 민법의 몇 조? 187조.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이렇게 해. 그 대신에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 이건 아시겠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권 변동에 원래는 등기 안 해. 그냥 안 한다고 알고 있으면 돼. 그런데 예외는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예외는 하는 거야. 그럼 왜 하느냐? 요거 이제 공법에 와서 보니까 등기부상하고 실제 권리 관계가 같아 달라? 다른 경우가 훨씬 많더라. 그 내용이야. 왜 훨씬 많느냐? 30년짜리 사업을 했는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바뀌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어차피 아까 우리가 중간에 자 채비지를 처분해서 우리가 취득할 때도 등기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처분된 건 팔아먹은 거는 서로 간에 등기가 안 되는 거야. 원소유자로 돼 있어. 그래서 등기의 실제 권리가 전부 다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하게 되는데 요걸 누가 하느냐? 시행자가 하는 거지. 시행자가 등기 촉탁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등기 뒤에 촉탁 신청이란 무슨 뜻? 자, 시행자는 2명. 행정청일 수도 비행정청도 있겠지. 그럼 행정청일 때는 뭐하고? 촉탁. 비행정청이면 신청. 그래서 용어가 여러분 책에 등기, 촉탁, 신청이 2개 나오는 거야.
항상 우리는 환지 방식의 시행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행정, 비행정이다. 늘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촉탁도 하고 신청도 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시행자는 일괄 등기를 하게 되겠지. 자, 일괄로 하는 게 왜 또 특례가 되느냐. 원래 등기는 어떻게 돼? 개별 등기 원칙이지, 개별. 근데 그 시행지역 전부를 한꺼번에 해서 그래서 일괄이야. 세 번째, 시행자의 무슨 등기? 단독 등기야. 이 단독도 역시 특례지. 원래는 어떻게 돼? 당사자 공동이잖아. 당사자 공동. 그러니까 이제 세 개만 기억하면 돼. 누가? 시행자가 일괄 단독. 요걸 뭐다? 특례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환지 처분도 등기하는 것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야. 그래서 등기에 항상 뭐라고 나와? 특례 그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제 환지 등기 그럼 큰일 나는 거야. 환지 등기 원칙이 등기되는 거야. 등기에 뭐 특례 그래야 돼. 그러니까 책에다 저 타이틀을 쓰려면 환지 등기에 특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예외로 등기된다 그 말이잖아. 환지 등기는 뭐 당연히 등기하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문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타이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타이틀 안 붙이려면 그냥 법조문 그대로 써놓으면 욕이나 안 먹지. 근데 욕을 먹을지를 해놓은 거잖아. 환지 등기는 등기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등기의 특례. 아, 등기는 뭐다? 예외로 하고 있구나. 원칙은 안 해도 되는데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환지 처분, 분양 처분 나면 이건 똑같아. 어디든 가든. 대신에 두 개의 차이점이 나와. 환지 처분은 날짜가 14일 안에 하라 이렇게 나오고 분양 처분은 지체 없이 하라 요거 차이야. 내용은 똑같은데 시험장 가면 요거 묻는 거야. 환지 처분은 언제? 14일 안에. 분양 처분 시험 문제 나오면 지체 없이 요거밖에 안 나와. 똑같은 내용은 똑같으니까 앞으로 분양 처분 환지 처분 나오면 무조건 저거 찾아야 돼. 여기에다가 지체 없이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법 배울 때. 여기는 두 가지 지체 없이 14일 요거 차이니까 구분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책에 환지 등기의 특례란 해서 자 14일 찾아봐. 14일 이내 찾았나요? 그래서 자 등기 촉탁 신청해야 된다. 대신에 등기에 관해서는 어디서 정한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지. 그 다음에 청산금. 청산금 오른쪽에 넘어가서 결정과 확정 반드시 구분해야 돼. 결정, 확정. 확정을 여러분 먼저 배웠어.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확정돼. 요게 바로 뭐 증환지, 감환지. 증환지, 감환지 된 거는 공고일 다음 날에 청산해. 그럼 확정의 예외는 언제지? 환지 계획 인가 후. 기억나?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은 환지 계획 인가되면 청산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늘.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해 봐봐.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이야.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해. 그런데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니까 뭐야?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은 미리 준다 그랬으니까 청산금 뭐 할 때? 교부할 때 결정돼. 교부할 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결정은 항상 예외를 주어야 돼. 예외. 외에는 환지 부지정이니까 미리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 주는 게 청산금 뭐야? 교부잖아. 교부. 교부할 때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징수교부는 창식적으로 쭉 한번 읽으시면 되고 청산금 소멸시효. 자, 청산금은 소멸시효는 무조건 몇 년? 5년간 행사 하나만 시효로 소멸이 돼. 그러니까 공법에서 청산금 소멸시효는 어느 법이든 다 5년으로 출발해. 5년. 그 대신에 그 5년은 어느 날 기준 5년이야?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야. 다음 날. 쉽게 내가 소유권 뭐한 날? 취득해야 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해.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 그냥 5년만 외워놨는데 이게 어느 날인가 이렇게 써놨더니 못 찾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양 처분은 어떻게 나올까? 분양 처분 고시일의 다음 날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취득한 날이 무슨 날이야? 다음 날이야. 여기도 다음 날, 여기도 다음 날 똑같아. 그럼 소멸 그럼 뭐라? 공고일, 고시일. 여기는 이제 고시로 나와. 용어가 공고 대신에 고시니까 공고나 고시일이면 소멸. 다음 날 되면 취득. 똑같아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거 좀 구분해 두시고 역시 이번 달에는 이제 그 정도만 하시면 돼.
그 정도만 해놓고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나머지 부분 안 했던 것들은 이제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도시 개발법 끝마쳤고 쉬었다가 주택법 들어가지.